세상에 개성이라는 이름의 초능력이 생기면서 그 힘을 악용한 범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있다면 정의로운 자들도 있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히어로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런 히어로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UA 고등학교. UA의 상위권 학생들은 프로급의 실력자로 여겨지는데요. 그림자를 다루며 여러 면에서 각광받는 강자 토코야미 후미카게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나히야 이야기 토코야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입 발동계 히어로 네임 치륵 히어로 츠쿠요미 본명 토코야미 후미카게 소속 UA A반. 토코야미는 검은색 까마귀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가면이 아니라 진짜 까마귀 형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끝이 약간 구부러진 노란색 부리까지 갖고 있으며 그 외엔 평범한 인간의 신체 외관을 지녔습니다. 항상 목에 붉은색 초커를 두르고 전신을 감싸는 새까만 차광 망토가 특징입니다. 토코야미가 차광 망토를 두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둠에서 힘을 얻고 빛에 약해지는 개성 때문에 언제나 일정량의 어둠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그와 별개로 토코야미의 중2병 속성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중증의 중2병을 앓고 있어 종종 중2병 멘트를 치기도 하고 자신의 기숙사 방 구조를 해골 디자인의 십자가, 열쇠고리, 장식용 칼 등 중2병답게 음침하게 꾸며놨습니다. 이런 면모와 달리 진중하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뛰어난 협조성까지 보유하고 있고 타인을 지켜 세워주는 겸손함까지 지녔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고 반겨주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연급 인물이 아닌 조연임에도 A반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인물이자 등장할 때마다 돋보이는 활약과 임팩트를 선보였습니다. 작중 언급으로 최상위 히어로 3인방은 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미도리야 올마이트, 토도로키 엔데버처럼 토코야미는 3인자인 호크스와 멘티-멘토 관계가 잡혀 있습니다. 토코야미는 입학 이후 USJ 편까지는 큰 활약이 없다가 체육대회 편에서부터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토코야미의 개성은 공격에 치중된 타입이지만 일광 아래에선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미도리야가 토코야미에게 다가와 공격이 아닌 방어 쪽의 활약을 제안하자 토코야미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수락합니다. 우라라카의 개성과 제트팩을 연계한 공중전과 토코야미의 섀도우로 방어하는 등 환상의 연계를 보여주던 중 미도리야가 토도로키와 이이다의 맹공으로 머리띠를 빼앗기면서 1000만 포인트를 잃게 됩니다. 미도리야는 원포어를 사용해 토도로키의 포인트를 빼앗았지만 고작 70포인트였고 그대로 탈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까지 단 1초 남아있었을 때 머리에 묶어뒀던 토도로키의 머리띠 중 토코야미가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머리띠를 강탈하면서 가까스로 예선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후에 펼쳐진 토너먼트전에서는 1회전에서 야오 요로즈를 손쉽게 이겼지만 폭발로 빛을 발산하는 바쿠고에게 상성이 찔리면서 손쉽게 제압당해 탈락하게 됩니다. 이후 인간합숙편에서 합동 담력 체험이 시작되자 토코야미는 어둠의 향연이라고 중얼거리며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후 빌런 연합의 습격이 시작되었고 토코야미는 다크 섀도우의 제어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쇼지가 자신을 지키려다가 문피씨에게서 복제팔을 잘린 것을 보자 분노한 채 다크 섀도우를 해방해버립니다. 폭주해버린 다크 섀도우는 프로 히어로조차 상대하기 힘든 빌런을 손쉽게 제압했지만 가장 중요한 피하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쿠고와 토도로키가 빛을 발산해 진정시켰고 이때 보여준 폭력성 때문에 토코야미는 빌런 연합에 납치될 뻔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아오야마의 도움으로 구출됩니다. 이후 기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크 섀도우를 몸에 두르는 심연암구라는 신기술을 익힙니다. 하지만 발음하기 어렵다며 블랙 앵크로 변경했고 그동안 빈약했던 본체의 방어 능력과 전투 상황에서의 응용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히어로 인턴 체험을 할 때 토코야미는 무려 전 넘버3, 현 넘버2 히어로인 호크스와 연을 맺고 그의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호크스 덕에 올포원의 신복 정체와 히어로가 초현실 해방 전선에 가담했다는 것까지 밝혀내면서 현직 히어로들과 인턴까지 일제히 움직여 급습합니다.
도코야미는 팩검, 써니터와 함께 돌입하면서 신기술 라그나로크를 선보였는데 100% 스트레스로 파업한 상태인 리 디스트로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 디스트로의 의족이 파괴되면서 기존의 목표였던 통로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임무를 다한 인턴들과 함께 팬맨의 배에 파묻혀 이탈합니다. 하지만 불꽃을 보면서 호크스의 약점을 떠올린 토코야미는 회의장으로 진입해 다비를 쳐내면서 호크스를 구해냅니다. 토코야미 역시 다비에게 상성이 찔리면서 밀리다가 호크스의 지시에 따라 함께 도주했고 간신히 팩검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자마자 팩검에게 양해를 구하고 호크스를 치료하러 갑니다. 올포원과 원포홀의 연관성 때문에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미도리아는 모든 진실이 담긴 손편지를 남기고 UA를 떠납니다. A반 일동은 미도리아를 데려오기 위해 회의한 이후 우라라카의 제안대로 교장 네즈를 통해 UA 출신인 엔데버를 불러내고 미도리아의 위치를 나타내는 GPS를 확보한 뒤 출동합니다. 이후 미도리아를 발견했지만 달아나려 하자 협공을 통해 미도리아를 어두운 폐빌딩으로 몰아넣습니다. 다크섀도우를 포승줄 삼아 미도리아의 팔을 묶고 야오 요로즈가 수면 마취 장치를 씌워 재우려 했으나 미도리아가 기계를 통째로 부수고 탈출하려 들자 도코야미는 라그나로크 테로 가둡니다. 그런데 미도리아가 그것마저 박살내고 탈출하자 토도로키와 치유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후 다른 히어로들과 함께 최후의 결전에 참전해 군가산장에서 올포원 일당을 상대합니다. 등에 지로를 태우고 서포트하며 라그나로크 몽이라는 기술로 헬멧에 금이 간 올포원에게 펀치를 날렸는데 올포원이 곧바로 반격을 가하자 호크스가 감싸줍니다. 토코야미는 어둠을 모으기 위해 픽시 밥에게 자신을 흙으로 덮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토코야미는 전장을 뒤덮은 먹구름 덕에 충분한 어둠을 모았고 자신을 견제할 만한 인원이 주변에 보이지 않자 최대 성능을 끌어낸 다크섀도우를 이끌고 올포원의 배후를 급습합니다. 이때 토코야미가 호크스의 서포트로 임명된 이유가 밝혀집니다. 올포원이 타인의 개성을 빼앗으려면 상대의 머리에 직접 접촉해야만 하는데 토코야미는 다크섀도우를 전신에 두를 수 있어 올포원이 직접 접촉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의 접촉을 경계하지 않은 채로 마음껏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라시의 강풍 서포트를 받으며 거대화한 다크섀도우를 앞세워 블랙앵크 발두르라는 기술로 올포원을 공격하자 올포원의 역성장이 가속된 것인지 올포원이 10대 수준으로 젊어지면서 상당히 약화됩니다. 무수한 맹공을 퍼부은 덕에 올포원의 양다리가 사라지고 몸의 피부도 다 뜯겨 나갔을 정도로 몰아붙였으나 올포원이 엄청난 크기의 근육 채찍으로 주변을 때려 눕힙니다. 직후 올포원이 되감기의 역성장으로 완전히 회복하면서 엄청난 위력의 광선을 발사해 다크섀도우를 무력화시켰고 결국 토코야미는 호크스와 함께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이후 개성을 빼앗긴 호크스와 함께 안신창이가 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가 기자에게 발견됩니다. 다크섀도우는 법률적으론 토코야미의 개성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토코야미에겐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가족같은 존재입니다. 주도권 자체는 토코야미가 쥐고 있지만 이들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협력 및 상생관계입니다. 신축과 변형이 자유자재인 그림자 형태의 생물체를 다루며 다크섀도우는 전투력뿐 아니라 색적, 기동력 등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어 토코야미는 다양한 활약상을 펼치게 됩니다. 토코야미의 주된 전투법은 다크섀도우를 몸에 두르는 블랙앵크를 통해 근접전을 강화합니다. 이 외에도 제한 없이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을 살려 다크섀도우를 길게 뻗어 손톱으로 꿰뚫거나 팔을 크게 만든 뒤 일정 반경을 휘두릅니다. 또한 상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다크섀도우는 대부분의 물리 공격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물리 한정으로 일방적인 전투가 성립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크섀도우의 최대 진가는 폭주입니다. 빛이 많아질수록 약해지는 만큼 반대로 주변이 어두울수록 거대한 덩치와 함께 난폭해지면서 토코야미의 제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다크섀도우가 폭주하게 되면 토도로키와 바쿠고를 상대로 우세를 점했던 문피씨를 한낱 잡몹으로 취급할 정도로 강해집니다. 다만 피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훗날 토코야미가 어느 정도 제어에 성공하게 되면서 폭주를 라그나로크라는 기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를 최대 출력으로 증폭한 일격의 위력은 올포원조차 피해야만 하는 위협으로 간주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크섀도우는 수많은 장점을 보유한 팔방미인 개성이지만 태생적으로 빛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명확한 상성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히로아카 세계관 내에는 빛을 발하는 개성이 많다는 게 문제인데 광선, 폭발, 화염, 성강탄 등 상성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물이 A반에서만 한정해도 무려 6명이나 존재합니다. 또한 개성 자체의 약점은 아니지만 토코야미는 다크섀도우를 이용해 중장거리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주된 전투법이다 보니 상대가 본체 쪽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기습에도 취약합니다. 올마이트는 이를 꿰뚫어보곤 개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본체도 단련하라는 식으로 조언해 주었으며 이 부분은 기말 시험에서도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무적의 개성이라고 여겨졌을 만큼 독보적이었고 약점이 공개된 후에도 평가절하를 받지 않은 개성과 조류의 머리를 지닌 독특한 외관과 더불어 주연들을 받쳐주는 든든한 조력자 포지션으로 다양한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토코야미. 작가가 엄청 멋있는 캐릭터라 생각한다고 발언했었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성우 배정을 잘 받게 되면서 여러모로 잘 어우러진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